꿈과 부를 향한 독서, 독서가 고마워 돈독으로 미래를 바꾸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독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장하기 위한,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리소스가 책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이라는 리소스를 통해서 생각하고 사유하고 성찰함으로써 자신을 더욱더 큰 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빌 게이츠는 나를 키운 건 동네 도서관이었다고 말했다고 하죠. 3기 때도 독서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렌 버핏은 읽고 또 읽고 읽으라라고 젊은 친구들에게 조언을 했고요. 책 읽기는 취미나 교양이 아닙니다. 성장의 도구이며 부의 도구입니다. 처음 시작이 어렵지 일단 한 발을 내디디면 누구나 독서의 길, 꿈과 부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회의 문에 들어서신 것입니다. 부제로 정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역량, 내가 가진 재능과 자산, 실력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뼈아프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더라도 지금 바로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와 지금 현실의 나의 갭을 메꾸어 나가는 것이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가감없는 자신의 위치, 나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0대 초 많은 방황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스물의 나는 한없이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막막한 앞에 한 점의 불빛도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극복하는데 2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를 온전히 있는 나로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이 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저와 같은 막막함,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절망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그 암흑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지 저의 책과 강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절 인연으로 좋은 책, 지금 딱 나에게 필요한 책을 만났을 때 성장의 폭이 확장됩니다. 3기 때 독서 스터디 첫 번째 책인 보도 셰퍼의 돈은 이 돈이라는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한 기본 인식이 확 바뀌었다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부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없앨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필요하다라고 어른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 깊숙한 곳에는 돈에 대한 터부도 존재합니다. 잘못된 교육과 어릴 때부터 들어온 돈에 대한 잘못된 신념의 영향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여도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신념을 바꾸어 준 책이 저의 경우 보도 셰퍼의 돈과 백만장자 시크릿입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만난 책이고 이 책을 통해 완전히 돈에 대한 저의 뿌리 깊게 박혀있던 편견과 신념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서 챌린지 책으로 추천하였고 독서 매니저님들을 통해서 검증받은 책이기도 합니다. 돈 되는 독서
돈독의 의미는 내 삶이 돈독해지는 독서입니다. 돈의 의미는 부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불안, 건강과 행복, 성장과 성공, 경제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2021년 저의 첫 책,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책이 있었다가 출간되었고 올 2월 2세를 찍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기대합니다. 돈독으로 미래를 바꾸다. 오늘의 수업 목표는 왜 독서를 해야 하는지, 독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수업 대상은 돈독으로 최적화된 책을 읽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은 모든 분입니다. 왜 돈독인가? 독서의 쓸모와 독서는 생존이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독서를 하시나요? 아니면 왜 독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궁금해서 이제 구글 트렌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 독서, 부동산, 주식, 투자 이렇게 검색어를 넣어서 1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노란색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심이 많은 것이 가장 높은 데 있겠죠. 노란색, 초록색, 빨강색, 보라색, 파란색 이렇게 순으로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2022년 4월 17일부터 2023년 3월 5일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은 노란색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빨간색과 초록색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시겠습니까? 책, 독서, 부동산, 주식, 투자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1, 2, 3, 4, 5 순위까지 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죠. 이 용어에 익숙하고 노란색이 뭘까요? 노란색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일 위죠. 그 다음에 초록과 빨강이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죠. 관심도가 제일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5개 단어 중에서의 이제 비교를 한 것입니다. 한국의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이제 구글의 트렌드를 제가 살펴본 것입니다. 한번 그 결과를 볼까요? 노란색은 주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부동산입니다. 초록색이. 그리고 세 번째가 책입니다. 부동산과 책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검색어로서 이제 구글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이 주식, 초록색이 부동산, 빨간색이 책, 그 다음 보라색이 투자, 그 다음 파란색이 독서. 그래서 부동산과 책이 비슷한 수준으로 구글링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독서라는 표현보다 책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독서의 쓸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를 왜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서는 사고력을 키워주죠. 생각사자, 고찰할 고자, 힘력자죠. 생각하는 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자신과의 대화하는 것, 나에게 질문하는 것에서 생각하는 힘이 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질문하고 나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리소스,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책입니다. 우리의 뇌는 안정적인 것, 변화하지 않는 것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나의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풋을 넣어 주어야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자극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것을 위한 가장 좋은 강력한 도구가 책입니다. 책을 통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지식과 결합해서 새로운 시냅스가 생성됩니다. 의외로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해야 할 투두 리스트를 하고 오늘 할 것 다 했다 라고 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투두 리스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 목표와 꿈은 무엇인지, 내 비전과 미션은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5년 후, 10년 후 내 꿈이 나에게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상기 독서 특강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빌 게이츠가 독서하는 방법 3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매일 책을 읽는다. 두 번째, 끝까지 책을 읽는다. 세 번째, 메모하면서 읽는다입니다. 우리 지카데미에서 하는 독서 스터디도 이렇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대화하는 시간, 질문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꼭 미리 빼내어서 시간을 만들 것을 권합니다. 다이어리와 필기구와 따뜻한 차 한 잔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만의 카린시아 공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스키마란 생각의 틀을 말하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생각의 구조로 배경 지식을 포함한 좀 더 큰 범주의 지식의 체계, 골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면 스키마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념과 고정관념들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이 연결되면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2, 3, 4와 같이 지식들이 결합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번씩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지만 내가 해결해야 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 생각의 몰입의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나 해결책들이 떠올랐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의 내가 나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 산책할 때 자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펜과 수첩을 들고 나와의 시간을 가질 때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도저히 내가 풀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안고 일주일 정도 골똘히 생각에 빠진 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나의 내가 나에게 답을 주는 그런 느낌 받으신 적이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독서는 창조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문을 열어줍니다. 독서 습관 21일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21일만 꾸준히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정리 요약하고 나의 생각을 한두 줄이라도 쓰시면 내 생각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에서 메타인지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유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느 순간에 확 하고 깨달았습니다. 사유나 사색이나 비슷한 의미인데요. 그래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글을 쓰고 자기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
가지면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메모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제가 책을 쓸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000년부터 이제 다이어리 수첩을 제가 모으고 있는데요. 20, 30대는 사실 다이어리는 그냥 스케줄표였습니다. 계속 쓰다 보니까 내 생각도 적고 저희 아이디어도 적고 고민도 적고 속상한 것도 적고 책 읽고 느낀 점도 적고 강의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싶은 것도 적고 이러면서 글 쓰는 재미, 기쁨, 즐거움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다이어리나 생각 노트를 준비하셔서 나의 일상, 나의 생각, 그리고 보고 느낀 것들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메모의 힘은 정말 큽니다. 여러분이 지금 단톡방에 톡글을 지금 쓰시는 것도 사실은 글쓰기입니다. 한두 줄 글쓰기입니다. 처음에는 톡방에 글 쓰는 게 사실 어색하게 느껴졌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몇 번 하다 보면 문맥에 맞는 글을 쓸 수 있게 되고요. 점점 글 쓰는 실력이 커집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글을 잘 썼어 라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톡방에 이 한 줄 두 줄 글 쓰는 것도 글쓰기의 스타트,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카 단톡방은 격려와 칭찬, 위로가 난무하죠. 이 세상에 없는 하나의 공간이죠.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들을 올려도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톡 글쓰기가 글쓰기의 출발점입니다. 독서의 쓸모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사고력, 창의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키워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생이 이제 선택의 연속이라고 다들 말을 하잖아요. 생각도 하시고 계시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력은 논리적 판단력을 통해서 키워집니다. 한 사람의, 한 작가의 철학과 지식, 노하우가 담겨있는 책 한 권은 30년의 역사입니다. 이 30년의 역사를 10권을 읽는다면 300년의 다른 사람의 역사와 지혜와 지식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더 나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내가 가고 싶은 꿈과 목표와 비전을 미리 앞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요, 감정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엄청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나쁜 기분에 나를 끌고 가도록 두었어요. 기분에 따라서 감정과 에너지, 생각이 따라가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정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입니다. 나는 오늘 행복하다라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판기에 음료수를 빼먹듯이 자판기 누르잖아요. 그렇게 빼먹듯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선택하면 그 감정이 나의 의지와 에너지와 연결되어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나의 그릇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역량입니다. 나의 역량이죠. 나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부의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성장시켜서 부를 키우는 것입니다. 1년에 2배로 소득을 늘리겠다.
3년 후에 2배로 소득을 늘리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는 나의 자산을 통해서 나의 그릇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때 나의 부의 그릇을 키울 때는 공부가 필수적으로 따라갑니다. 부의 그릇이 키워져 있지 않으면 들어온 부와 돈도 그냥 흘러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뇌는 자아와 인격 형성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도 깊은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망상활성계입니다. RAS라고 합니다. 정말 이 망상활성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계 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RAS는 촉수를 타고 올라오는 감각 정보를 시사선택해서 대뇌 피질로 보내는 신경망을 말합니다. 그물처럼 퍼져 있어서 그물 구성체라고 하며 주로 중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뚜렷한 목표 설정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목표만 뚜렷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집니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 뇌에 있는 안테나인 망상활성계가 안테나입니다. 망상활성계가 이것저것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각기관으로 입력되는 거의 모든 정보가 이 RAS를 통해 뇌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과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이전에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이 망상활성계가 필터로 걸려주기 때문입니다. RAS는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과 믿음에 맞는 것들만 저에게 쏙쏙 갖다 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나의 생각을 점검하고 내 목표를 항상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RAS는 내 관심 분야를 걸러주는 필터이며 동기부여 센터입니다. GPS 센터가 됩니다. 자신의 목표를 항상 잊지 않게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든지 쓰든지 하라고 하죠. 이것도 여기에 이 망상활성계에 의한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항상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100번 읽기나 100번 쓰기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 저는 뇌의 가소성이라고 쓰고 가능성이라고 읽고 싶습니다. 지능을 발달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책 읽고 글쓰기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책을 읽으면서 줄을 치고 나의 생각을 쫓고 내가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저는 그것이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변화가 옵니다. 그냥 책을 읽고 끝내면 책을 읽었다라는 포만감만 남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책이라는 느낌이 드는 책은 최소 3번 이상 읽으셔야 합니다. 다음 주 독서 특강 2번째 시간에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샘즈 독서법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와 지능은 절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지 몰라 라고 스스로 자괴감이 드셨던 때도 있을 텐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뇌는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변합니다. 이것이 뇌의 신경 가소성입니다.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되고 강화되며 또 약화되기도 합니다.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강화되겠죠. 새로운 경험과 지식 정보를 통해서 생성되고요. 안 쓰면 자연히 약화되고 퇴화됩니다. 뇌의 시냅스를 생성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책을 읽고 메모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또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나의 뇌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뇌가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고 할까요? 그래서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만남, 새로운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책을 읽고 나서 참 좋았던 기억은 있는데 저 책 참 괜찮았어 라고 생각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물으면 기억에 남지 않은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아, 그 책 읽어봤어. 저것도 읽어봤고 이것도 읽어봤고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네 라고 말씀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입니다. 책을 그냥 읽고 끝내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책만 읽고 끝내는 독서를 하면 안 되는지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남아있는 감소의 정도를 보여주는 곡선입니다. 에빙하우스는 의미가 없는 철자의 나열을 가지고 망각의 양을 연구했습니다. 1시간 이내에는 학습한 내용의 50% 그리고 24시간 이내에는 70%를 망각한다고 합니다. 가로축은 경과 시간이고 세로축은 기억 보존의 양을 나타냅니다. 학습 후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되죠. 하루 지나면 70%, 한 달이 지나면 80%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인풋과 반복이 중요해집니다.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을 쓰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필사를 해보셨나요? 필사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필사하는 경험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문장을 적는 것이 나의 뇌리에 아로새기는 행위입니다. 이번에 성경 필사도 있는 소모임이 있죠. 필사하는 것을 저도 늦게 경험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메모하고 생각 노트에 기록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뇌에 입력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몸이 튼튼해지듯이 좋은 책을 읽어야 나의 뇌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뇌의 성장이 운동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리추얼은 달리기인데요. 리추얼이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행하는 의식, 성스러운 관습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리추얼은 반복적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리추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만의 의식이죠. 노르웨이 숲가 1Q84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잘 알려진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그의 책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달리는 것을 그만둘 수 없다. 매일 달린다는 것은 나의 생명선과 같은 것이므로 바쁘다는 핑계로
건너뛰거나 그만둘 수 없다.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연습을 중지한다면 평생 달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묵묵히 시간을 들여 거리를 뛰어간다. 빨리 달리고 싶다고 느껴지면 나름대로 스피드도 올리지만 설령 속도를 올린다고 해도 그 달리는 시간을 짧게 해서 몸이 기분 좋은 상태 그대로 내일까지 유지되도록 힘쓴다. 장편 소설을 쓰고 있을 때와 똑같은 요령이다. 더 쓸만하다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펜을 놓는다. 그렇게 하면 다음날 집필을 시작할 때 편해진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계속하는 것, 리듬을 단절하지 않는 것, 장기적인 작업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장편 소설이며 마라톤이죠. 계속하는 것, 리듬을 단절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분은 자신이 글을 쓰기 위해서 달리기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간, 6시간 일하고 오후에는 10km 달리거나 1.5km 수영을 한다. 둘 다 할 때도 있다. 그리고 나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저녁 9시면 잠자리에 든다. 하루키는 이런 일과를 매일매일 지키는 반복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좀 더 깊은 정신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훈련이다 라고 나와 있는 글을 보고 분의 리추얼은 달리기인 거죠. 자신의 묘비에 작가이자 러너인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쓰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책이 있었다라 이 책 한 구절을 말하면서 독서는 생존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 같다. 매일 비우고 매일 채우면서 살아가세요 라고. 하루를 매일 리셋하는 것이다. 내 감정과 기분을 매일 새로 리셋하면 하루하루가 새로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오늘이라고 하니까. 나는 책을 통해 매일 리셋한다. 책을 읽는 것이 힐링이 된다. 에너지를 얻는다. 책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는 실용적인 차원이 아니다. 책을 읽으면 마음의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내가 좀 옹졸하게 생각했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도 이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책은 나의 친구이며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존재이다. 나는 독서는 생명,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에게는 임계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잠재력이 폭발하는 임계점을 넘기는 순간 자신이 원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임계점을 살면서 스스로 느낀 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묵묵히 1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방향만 맞다면 자신의 다이어리에 적었던 자신의 목표와 꿈이 달성되어 있는 기적같은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 임계점을 마주하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임계점을 넘었구나. 한 스텝을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요. 모죽은 대나무의 종류인데요. 씨를 뿌린 후 4, 5년이 지나도 전혀 싹이 틀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4, 5년이 지난 후 손가락만한 죽순이 돋아난 후에 하루에 80cm씩 6주 동안 30cm 이상 큰다고 합니다. 뿌리만 계속 줄기차게 내리다가 제대로 크고 있나 라고 의심이 될 즈음 폭풍 성장하죠. 무수한 시간의 덮개가 임계점을 통과해야 모죽의 싹이 트듯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4, 5년 정도 지속적으로 해야
인계점을 통과해서 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계점이라는 것은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듯이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바뀌는 그 지점을 인계점이라고 하죠. 매일매일 1%씩 성장하는 꾸준한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퀀텀 점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 지금 들어서 있죠. 독서와 미러클 모닝을 그리고 운동을 같이 한다면 1, 2년 만에 전혀 지금과는 다른 여러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인계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겪었던 인계점은 외국어와 독서와 운동에서 인계점을 느꼈습니다. 부의 길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 하나를 더 해봤거든요. 책, 성장, 돈, 부, 성공의 키워드를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구글 트렌드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초록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책, 성장, 돈, 부, 성공 중에서 초록색과 거의 비슷하게 빨간색과 또 노란색이 같이 있죠. 초록 색깔이 돈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책이고 노란색이 부입니다. 책과 부, 아까는 책과 부동산이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만큼 사람들이 책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저는 다시 또 느꼈습니다. 책에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첫 번째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책이고 세 번째가 부입니다. 책과 부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있죠. 성장과 성공은 밑에 깔려 있죠. 부자의 도구를 정리하자면 의식의 확장으로 자신의 역량을 매년 2배로 키우는 것이 부자가 되는 출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에 책을 통해서 돈과 부의 역사와 흐름, 자본주의라는 것이 무엇이고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경제서적 등을 통해서 사업과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쌓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퍼스널 브랜딩 시대입니다. 자신의 브랜드화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먼저 자신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나의 가치를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 역량을 자기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독서의 쓸모이겠죠. 책을 읽으면 공부를 위한 문해력과 사고력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처음 책을 읽을 때가 힘들죠. 계속 읽다 보면 자신의 의식이 확장되고 스키마가 넓어져서 점점 수월하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분야의 책 10권을 읽으면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식견이 생깁니다. 100권을 읽으면 전문가의 수준이 됩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권을 제대로 읽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책을 만나면 시험 공부하듯이 책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성장과 성공의 필수 요건이 판단력은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도 선택과 판단이 필요하죠. 인생의 모든 순간은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내 꿈과 내 목표에 이 행동이, 이 물건이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로 결정하면 쉬우실 겁니다.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감정이나 기분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판단력이죠. 그리고 문제 해결력은 우리 일상에서 항상 맞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말할 필요도 없죠. 독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읽고 씁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 남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엄청나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꿈과 불을 향한 독서, 독서가 고마워, 돈독으로 미래를 바꾸다였습니다.